해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국회의원 김병주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여기 계시는 분은 박선원 의원님이시고요. 네, 여기 국회의원 신분증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특전사령관 면담을 좀 만나러 왔습니다. 네, 네. 여기 통상 면회를 오면은 여기서 면회 접수를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국방부라든가 이런 데 협조 없이 제가 왔기 때문에 면회실에서는 만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면회실에서 특전사령관 면담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보니까 여기 특전사 면회실, 민원실은 아주 깨끗이 정리가 돼 있네요. 네, 예. 그리고 병사들 2명이 하고 있고 정문 보초들이 보초를 서고 있고요. 네. 지금 오늘 아침에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 직무정지가 필요하다라고 네. 얘기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탄핵 소추안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네. 그런 상황이죠. 아침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도도 공두박질 친 것 같아요. 네. 예. 계엄 이후에는 13%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속보로 들어왔는데 윤석열이 그날 밤에 해외 북한 담당 업무를 하고 있는 홍장훈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지시를 해서 한동훈을 체포하라고 지시를 했답니다. 홍장훈이 거부를 했고 다시 조태용에게 원장에게 지시를 했는데 조태용도 거부했다라고 합니다. 다만 이건 확인을 해야 됩니다. 홍장훈은 안보실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인물이었고 제가 김용현, 김태효와 함께 늘 주시하면서 함부로 행동하지 말 것을 경고해 왔던 인물입니다. 그 인물이 사실 보도된 것처럼 한동훈 체포에 대해서 대통령의 지시를 거부했다라고 하고 그래서 경질됐다라고 한 것은 이것은 중대한 사태의 진전입니다. 즉 가장 가까운 홍장훈조차도 이제 윤석열의 말을 듣지 않는다. 윤석열의 잘못된 판단에 대해서는 거부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결과 지금 홍장훈이 경질되었다라고 하는데 이것 또한 국가 안보에 중대한 그 허점을 만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 국가 안보까지 위태롭게 하면서 해외 담당 차장을 우크라이나 전에 파견했던 국가대표단 단장으로 파견했던 홍장훈 1차장까지 이렇게 경질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제정신이 아닙니다. 네, 윤석열이 그렇죠. 제정신이 아닌데 네. 스스로 네. 손발을 끊고 있는 것입니다. 저 누구 온 것 같네요. 간부님인가? 네. 간부님을 본 것 같고요. 네. 간부 안 온 것 같은데. 어떻게 확인하고 계셔가지고 여기 통제하시는 간부가 누구신가요? 여기 지금 이병 소장님이 우선 계신데 네. 이렇게 말씀드린 통화 중이셔가지고 네. 확인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좀 밖에 나가서 좀 입고 이런 데 좀 찍죠. 뭐. 네. 일단은 면회 접수를 했고요. 네. 그래서 일단 이병조의 그 책임자에게 다시 가서 요청을 하죠. 여기 여기 같은데. 예. 여기서 지금 이쪽 부분에서 촬영을 못하십니다. 요쪽 보고 할게요. 네. 우리 위병 조장님이세요? 맞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고 이쪽으로 촬영하시면 안 됩니다. 오케이. 위병 조장님이세요? 맞습니다. 그럼 잠깐만 얘기 좀 해요. 잠깐만. 지금 저희는 국회 국방위원 국방위원회 국방위 김병주 의원이고 일단 저로 가셔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뭐 어차피 이쪽으로 무대에서 그럼 나오신다고 하셔가지고 무대에서 나오신대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고 드렸나요? 보고 드렸습니까? KT로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알았어요. 이 부대를 향해서는 네, 이쪽 방에 촬영하지 찍지 말고. 마시고 네. 요 지역에 보니까 성당도 있고 교회도 있고 합니다. 원래 특전사령부가 위례
신도시가 있던 지역에 있다가 이 지역으로 이천 지역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아마 비상계엄이 있었던 3일 날 밤 여기가 아주 바빴을 것 같습니다. 예, 헬기를 그렇죠. 이용을 해서 지금 서울에서 이천까지 오는데 2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마 여기 병력, 여기 안에는 707 부대도 있고 병력의 일부가 여기에서도 출동을 했으리라고 보는데 그래서 헬기로 출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 대목에서 꼭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특수전사령부는 대한민국 안보의 근간 중에 근간을 이루는 매우 중요한 사령부입니다. 이 전문성을 가진 특수전사령부의 초급 간부를 비롯한 특임대의 실질적인 화력과 무력이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분들에 대해서 명예를 훼손하거나 이분들을 범죄시하는 그런 말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책임자로서 특전사 사령관이 무엇을 어떻게 했고 어떤 지시를 받았고 현재 더 이상의 계엄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특전사는 어떤 기본 입장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질문을 지휘관에게 물을 것입니다. 네. 지금 그날 특전사는 여러 가지 제보와 또 국방이 어제 열렸을 때 확인한 바로는 여러 가지 임무를 수행을 했었죠. 실제 비상계엄 때 국회에 그 사실을 해서 국회를 무력화를 시도를 했었고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또 병력이 투입이 돼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무력화하면서 거기에 왜 갔는지 모르겠어요. 컴퓨터라든가 이런 걸 확보를 해서 여러 가지 명태균 게이트를 지우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야당 의석,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는 야당 의석을 여러 가지를 조작을 해서 의석수를 줄이려는 그런 걸 했는지 몰라도 했던 것 같고 뉴스 공장에도 출동을 했어요. 예. 언론사인 KBS나 MBC나 SBS가 아니라 뉴스 공장, 거기는 여론조사 꽃이 있는 지역인데 같은 지역인데 거기를 왜 갔는지 그것이 참 의문스럽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일을 했던 사령부가 그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당시 특전사 요원들은 아주 정예화되어 있었는데 마지못해서 임무를 수행하는 태도를 많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공포탄이라든가 어떤 것도 한 발도 쏘는 일이 없이 무력 충돌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청 유리를 깨고 국회 본청 본관까지 들어와서 본 회의장까지 난입을 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다행스럽게 우리 비서진들과 보좌진들이 막아세웠고요. 또 외곽을 싸고 있는 경찰과 삼공수로 생각이 되는데 삼공수여단 병력들 이런 병력들은 시민들께서 용기를 내서 밤늦게 국회 의사당으로 모여주셔서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6시간 그래서 01시 2분에 국회에서 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가 될 수 있었고 그러면서 특전사 본관과 국회의사당을 에워쌌던 특전사 요원은 빠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6시간 만에 이제 비상계엄이 해제가 됨으로써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나라가 후퇴하는 걸 일단은 막아 세웠지만은 제2의 비상계엄, 제3의 비상계엄 아니면은 국지전도 획책할 수 있는 것이 이번에 윤석열이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 느꼈기 때문에 지금도 비상계엄은 진행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특전사가 비상계엄을 하더라도 앞으로도 핵심 부대가 되기 때문에 일단 항의 방문을 했고 또 사령관을 만나서 면담을 해서 이번 진상규명을 정확히 하면서 앞으로 그런 일에 휘말리지 않도록 좀 강조를 하고 국민의 대표로서 하기 위해서 지금 왔습니다. 지금 면담 신청을 하고 면회 신청을 해놓은 상태에서 지금 사령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지금 박선원 의원님은 정보위가 열려서 빨리 가야 되고 11시 반에 우리도 의원총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빨리 다시 한번 그 사령관님 실로 전화해서 요 기다리고 있다고 빨리 좀 얘기해 주세요. 다시 한번 연락해 주셔서 복귀를 해야 되고 한다고. 지금 국회도 긴박히 돌아가거든요. 예상은 했는데 사령관이 자꾸 시간을 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떻게든 여기서 사령관을 만나서 진상조사를 나름 하고 해야 되겠습니다. 네. 사실은 국민의힘이 계속 반대를 합니다. 어저께도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3개 사령관 오도록 다시 요구했는데 반대해서 현실적으로 국방위에 사령관님을 참석시키기가 어려워서 일단 국민들적으로 너무나 의혹이 많고 지금 하니까 몇 개 질문을 할 테니까 좀 답변 좀 주시겠습니까? 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 사령관님은 언제 비상계엄에 대해서 최초로 보고를 받던가 또는 상급부대에서 지시를 받았습니까? 당일날 비상계엄령이 언론에 보도되기 전에 지금 제 기억으로는 한 20여 분 전쯤 됐던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장관의 지시를 받아서 그때는 어떤 상황이 있을 거다라는 정도만 인식을 했고, 비상계엄이라는 상황은 언론 보도에서 문자를 딱 보면서 그때 최초 인지를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언론을 통해서 발표하기 전 20분 전에 장관이 전화를 해서 어떤 일이 있을 테니까 대기를 해라. 그런 정도 예, 전화였거든요. 그 정도로 인식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비상계엄은 문자를 보고 알았나요? TV를 보고 알았나요? 어떻게? 제가 TV를 그때 틀어놓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바로 그 자막으로 떠서 그걸 보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임무는 실질적인 비상계엄의 임무는 언제 받았습니까? 누구로부터 언제 받았습니까? 비상계엄령 선포된 이후에 그 전임 국방장관께서 VTC로 소집을 했고, 그때 임무는 별도로 전화로 문자로 받았습니다. 전화로 받았습니다. 전화로요? 네. 그러면은 어떤 비아폰으로 받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비아폰으로 국방부 장관이 직접 사령관님한테 전화를 해서 임무를 줬다. 예.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어떤 임무를 줬습니까? 이제 특수전사령부는 여러 가지 임무 중에 국회의사당 시설을 확보해서 인원을 통제하는 것과 선관위 시설 확보해서 외곽을 경계하는 것, 그리고 여론조사꽃 네. 거기 지역에서 유수공장. 그 시설을 확보하고 경계하는 것 같은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3개 지역을 확보하고 경계하라. 예. 그러니까 선관위와 국회와 유수공장, 예. 여론조사 꽃을 예. 받았고요. 그러면은 국회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임무입니까? 가서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는 임무입니까? 아니면 어떤 임무였습니까? 최초 임무 받은 것은 국회의사당 그 시설을 확보하고 인원을 통제하라고 받아서 들어갔습니다. 시설을 확보하고 인원을 통제하라. 예. 그렇게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유수공장은 어떻게 받았습니까? 여론조사 꽃은. 거기도 외곽 시설을 확보하고 경계를 해서 그 안에 있는 이런 장비들 이런 것들이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경계하는 임무를 받았습니다. 건물을 경계하고 그 안에 있는 컴퓨터라든가 장비라든가 이런 것이 밖으로 예. 나오지 않도록 예. 통제하라. 예. 그거 받았고요. 중앙선관위원회하고 연수원은 어떻게 받았습니까? 중앙선관위도 그 시설 외곽을 확보하고 경계해서 똑같이 관련 장비들이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경계하는 임무를
받아서 수행했습니다. 그러니까 경계하고 확보해서 그 네. 안에 있는 장비라고 하면 아마 컴퓨터라든가 여러 가지가 해당될 텐데 시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통제하라. 예, 인원에 대한 통제 지침은 못 받았습니까? 그렇게 구체적으로 당신한테 받지 않았습니다. 아, 전화로 하고 네. 서면으로는 받지 않고요. 예. 명령을. 그럼 그렇게 해서 사령관님은 어떻게 지시를 했습니까? 임무 분담을 그때 했겠네요. 예, 네. 그때 우선 그래서 각 부대별로 위치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때 가장 가까운 부대 순으로 판단해서 임무를 부여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1공수여단 하고 707이 국회를 1공수여단이 순관위하고 여론조사꽃을 담당하게 제가 임무를 부여했습니다. 근데 평소 국회나 선관위나 여론조사 꽃을 잘 특전사는 모르고 있을 텐데 사전에 그런 사진이나 가지고 연구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어딘지를 지금 잘 못 찾아가기 때문에 아, 그 위치를 몰랐습니까? 일부 국회 같은 경우는 아는데 여론조사꽃이나 이렇게 선관위 이런 것들은 저희가 평상시에 가지 않던 곳이기 때문에 제가 제일 먼저 그 선발대 개념을 이렇게 군에서 편의대라고 하는데 그 인원들을 먼저 빨리 보내서 위치를 좀 확인해보고 거기를 어떻게 가는지 이 부분을 좀 확인을 좀 시켰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 위치가 정확하지 않으니까 먼저 사람을 보내서 병력을 보내서 그걸 군에선 편의대라 하지만은 보내서 위치를 정확히 확인하고 예, 본대 오는 인원들에게 어디로 오라고 예. 정확히 알려주는 그런 역할인데 특히 여론조사꽃 이런 데는 사실 찾아가기가 어려웠을 것 같아서 미리 보냈고 예, 국회도 그렇고요. 예. 선관위도 위치가 사실 아시는 분들이 많지 않은데 사전에 사령관님은 아셨습니까? 저도 뭐 대략 네. 뭐 과천에 있다라는 건 아는데 네. 거기를 지금 찾아가라 그러면 실제 위치는 제가 가본 적이 없어서 네. 그래서 출동이 좀 늦어졌잖아요. 예. 그렇게 늦어진 건 왜 늦어졌습니까? 이제 그 임무 지시를 받았을 때 이 상태가 다 간부들이 지금 다 퇴근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비상 소집을 하고 출동 준비를 갖추고 또 이렇게 이동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지체가 좀 됐습니다. 아, 간부들은 퇴근한 상태에서 예,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임무를 받고 이제 예. 소집이 됐네요. 예. 근데 예, 말씀하세요. 아마 707이 그때 조금 빨리 소집돼 됐던 것은 그때 그날 그 대테러 관련된 부대 자체 나중에 해보니 야간 훈련들이 이런 것들이 계획돼 있어서 일부 인원은 이미 소집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 일부 인원은 좀 빨리 출동 태세가 갖춰졌습니다. 아, 707은 그때 좀 훈련 대기를 하고 있어서 예, 일부 인원이 훈련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아, 야간 훈련을 하니까요. 예. 네, 그런 상황이었고 그러면 뭐 707이 더 빨리 국회로 투입이 됐을 텐데 707도 늦었었거든요. 707은 이제 헬기로 투입시키다 보니까 헬기가 준비하는데 거의 지금 제 기억으로는 뭐 50분 이상이 소요가 돼서 헬기가 전개되는데 좀 늦었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핫 이슈가 사실은 국회였잖아요. 예. 국회에 병력이 도착하고 또 어떤 보고를 받았습니까? 도착한 이후에. 국회에 처음 들어갔을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시설을 확보하고 뭐 출입을 통제하라고 그 임무를 부여했고 그 임무를 부여된 상태에서 이동을 했을 때 최초 저도 판단했던 것은 가면 그 인원이 없어서 그 건물 안에 들어가서 내부로 들어가서 잠그면 인원 출입 통제가 되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실제 도착을 해보니 많은 사람들이 앞에 막 밀집해 있어서 그쪽으로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고 만약에 강제로 들어가게 되려고 하면 이게 다른 수단을 뭐 물리적 수단, 비물리적 수단을 뭐 한다 하더라도 인력으로 밀어놔도 피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었기 때문에 네. 다른 통로를 네. 찾으라고 했고 다른 통로를 찾으면서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 최초 부대가 출동할 때 통상 사령관님이 지침을 주잖아요.
예. 그 무슨 지침을 줬습니까? 임부 지시를 받았을 때 군인으로서 당연히 그 임무는 수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나 예, 갔을 때의 모습이 사실 정당하지 않은 모습들이 있어서 제가 우선적으로 절대 개인 인원들에게 실탄을 주지 말아 그랬습니다. 질타는 개인에게 주지 마라. 예. 그게 지침이었고, 예, 두 번째는 네,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절대 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전에 중점을 두고 해라. 피해라고 하면 우리 그 특전사 요원을 얘기하는 그러니까 겁니까? 민간 거기 민간, 있던, 예, 네. 우리 요원들뿐만 아니고 네, 거기 있는 민간인들이 절대 피해를 생길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서 작전을 하라라고 두 가지 지침을 하달했습니다. 그 지침은 구두로 내렸습니까? 아니면 서면으로 내렸습니까? 제가